안녕하세요.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황성공은 풍광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 도심에서 멀지 않는 곳이고 또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 치안이 좋고 밤새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어서 밤에 새벽 2시에 3시에 와도 맨발 걷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촉촉하게 야간에 물을 뿌려줘서 어싱이 아주 용이하게 조성된 맨발길입니다. 맨발 걷기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까운 곳이 제일 좋습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 효과가 좋은 곳을 찾아서 30분, 1시간 가면 또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오며 가며 자동차 연료 태우고 공해 발생하고 또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시간을 약간 더 하면 됩니다. 의식 효과가 좋은 땅, 수분이 있고 황토가 있고 이런 땅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자주 한다든지 한 10분 더 의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고요. 그 효과는 나 자신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농구공을 가지고 통통통통 튀기고 있는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90% 사람이 출발할까 말까 하면서 운동이든 성공을 위한 실행이든 망설이고 있는 비율이 90%랍니다. 그래서 계속 바운드만 공만 튀기고 있죠. 골대를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 다음 9%는 슛을 합니다. 그러면 퉁 들어가는 듯 하다가 뒤로 넘어가거나 옆으로 새버리거나, 그래서 실망하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근데 1%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어느 순간 적중률이 높아지고 농구 골대에 골이 나는 횟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등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9%는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1%는 그 자신의 한계 너머의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꾸준함이 정말 실력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요, 깊은 사색을 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이 맨발 걷기는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꾸준함을 빼버리면 여러분, 김연아 선수나 또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꾸준함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빼어난 기술도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이 주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다가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재능이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겠죠.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5분을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앉아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1분을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눈을 뜨고
몸을 비꼬고 야단 법석이죠. 그것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훈련을 하다 보면 1분, 3분, 5분, 10분, 20분, 30분 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천년 황토 맨발길 천년이 아니고 내추럴이 아니고 신라가 거의 1000년 동안 900 몇십 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천년고도, 천년수도라고 경주 스랍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의 어려 있는 이 땅,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 또 역사의 질곡을 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나무들이나 이 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바람들. 그래서 이 경주 황성공원에 오면 뭔가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고 사색가가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를 편안함이 이렇게 마음과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맨발걷기 주저하시는 분 많죠. 90%가 골대를 앞에 두고 바닥에 공만 계속 튀기고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그 상태 90%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또 한 번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 실패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드레날린이 솟습니다. 오기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기고 그리고 투지도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점점점 약하게 됩니다. 건강도 저는 꾸준함이 가장 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걷기는 한 발짝, 두 발짝. 몸이 정말 좋지 않은 분들은 10분만 이 차가운 땅에 그리고 폭닥폭닥하고 멀렁멀렁한 촉촉한 땅에 10분만 어싱을 해도 몸이 확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이 뭐 그럴까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피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느끼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약간은 다른데요. 그래서 어깨가 뭉치고 또 목이 뻐근하고 사무직에 근무하시다든지 그리고 동일한 자세로 오래 작업이나 학업이나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른 자세로 천천히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내 목에 통증이 없어졌네, 또 근골격계가 많이 편안해졌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 이 맨발 걷기가 차가운 땅에 발을 탁 딛는 순간 시원한 느낌, 상쾌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발 아무리 좋은 신발 신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서 겨울에도 그리고 차가운 가을 땅도 그렇게 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은 특별한 몸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방의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또 이 장수 유전자라고 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가 강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더운 환경에 잠깐씩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찜질이라든지 냉탕, 온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우나에 가면 들어가시잖아요. 그것이 이 장수 유전자의 활력을 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전자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이 몸을 최고적으로 보호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로 정렬이 탁 되는 거죠. 흐트러져 있다가. 그래서 아주 추운 환경과 아주 더운 환경에 잠깐씩 노출시키는 것, 이 맨발 걷기보다 좋은 게 사실 있을까요? 아주 차가운 땅에 양말을 벗고 발을 디디는 순간 아 차가워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스리를 즐기고요. 또 여름이나 이런 데는 땅이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또 따뜻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것을 드시면 배앓이가 하고 면역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또 뜨거운 따뜻한 음료를 물을 마시고 또 따뜻한 탕 같은 거를 먹으면서 몸을 보호하는데요. 그것처럼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 잠깐 노출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저도 오래 단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굶고 생활하는 것, 속을 비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찌꺼기들을 싹 한 번씩 태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영양이 과하다 하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들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들이 빠지지 않고 축적되고 또 축적되고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그것이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곰식이라고 하죠. 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곰식이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싹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이죠.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지키시면서 생활하시면 우리 몸에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착각 하고 켜지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토길 참 좋죠. 황토길은 수분을 유지하기에 아주 찰게 또 깨어진 또 지질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균질입니다. 그래서 이 황토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황토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로 우리가 흙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흙 장난을 하고 맨 땅을 맨발로 뛰면서 그리고 논에도 맨발로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정말 일거다득입니다. 그래서 1타 상피가 아니라 3피, 4피, 5피, 6피, 7피, 8피 정도로 이 맨발로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고 행복했던 고향도 떠오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또 생각하는 그리움도
새록새록 올라오고,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죠. 우리는 친구들과 같이 놀던 그 뒷동산도 스르륵 올라오니까 그만큼 우리 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매나 파킨슨 지병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맨발 걷기는 해본 분과 안 해본 분들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아이고 더럽다, 비생적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수년을 했지만 발을 다쳐서 맨발 걷기를 그날 못했다, 이런 날은 제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다쳐서, 다른 일로 다쳐서 그렇게 하루 정도 쉬었나? 그때 한창 할 때 그런 적은 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발이 찔리거나 베이거나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멈추어 봤던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주로 선호하는 길이 산길입니다. 산길. 산에 나무 뿌리나 솔방울이나 또 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밟고 지나가면 굉장히 상쾌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산에는 피톤치드도 충분히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좋고요. 이 땅에 먼지가 펄펄펄 날리고 흙냄새가 풀풀풀 날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 호르몬을 또 분비하기도 하고, 또 흙냄새, 또 꽃냄새, 꽃향기, 바람, 햇빛 이런 것들, 나뭇잎의 색깔, 시시각각 변하는, 또 이렇게 산천, 하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맨발 걷기 뿐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도 쉥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오토바이를 타면 더 쉥 하고 지나가고, 자동차를 타면 창문을 올리고 그리고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고 쉥 하고 주마간산처럼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바쁘게 퀵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이 맨발 걷기는 슬로우 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효과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봄 놓치지 마시고 90%에 속한 농구 선수, 그게 속하기보다 오늘 한 발짝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 차근차근 건강한 생활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맨발 걷기 효과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지압 효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땅이잖아요. 오돌도돌하고 또 언덕도 있고 푹 파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이 체중으로 누르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지압이 되고 각 장기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어서 피로가 쫙쫙쫙 풀립니다. 염증이 많이 제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입니다.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또 그리고 발바닥 아치가 펴졌다가 또 오므려졌다가 발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혈액의 펌핑 효과도 해서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싱입니다. 뭐니 해도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염증이나 세포의 변이나 유전자의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적절히 있으면 좋은데 과다하게 현대인들은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어싱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싱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부가 밝아졌다, 피로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근골격계가 아프다 이런 분들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서 천천히 하면 어싱 효과로 염증이 중화되면서 염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난 근골격계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 걷지 마시고 평지에 촉촉한 땅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기만 해보셔요. 그리고 벤치에만 앉아 계셔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무료하면 일어나서 약간씩 걷다가 제자리 걷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걸 한 일주일만 반복해 보십시오. 몸이 현저히 좋아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수족이 차가워서 늘 초겨울이 되면 손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 수면 양말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핫팩. 이런 분들도 이제 봄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러면 가을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아니면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환을 막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책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어싱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쉽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는, 하기 전이나 하던 중간에나 마친 후에는 반드시 허리 돌리기나 목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이런 걸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시고 또 마치고, 또 발을 씻을 때는 반드시 냉수로 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감도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발이 움직이면서 속에는 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식혀주고, 겨울에도 식혀줘야 됩니다. 체온을 올려줘야 됩니다. 오히려 영하 3도 4도일 때 물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뜨뜻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찬물에 하시고, 발이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하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발이 이제 마비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상 비슷하게 얼어 있기 때문에, 동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뜨거워도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화상을 입어서 또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영하의 날씨에도 냉수로 발을 충분히 체온을 상승시킨 이후에, 그리고 집에 가셔서 비누로 깨끗하게 발가락 사이를 닦아주시고요. 그래야 무좀이나 이런 2차 감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겨울에는 특히 식초하고 왕소금을 푼 따뜻한 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한 30분 정도 세수대에 담가 놓으면 발의 각질이나 발의 상처들도 이렇게 좋아지고 발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 깨끗이 닦은 후에 바세린 로션 있죠? 그걸 듬뿍 발 뒤꿈치나 발 전체에 바르시고, 비닐, 어제 부엌에서는, 주방에서는 비닐 있잖아요. 투명 비닐 이런 거를, 부드러운 비닐을 발에 신고 그 위에 수면 양말이나 다른 양말을 신으면 바세린이 바르고 비닐을 씌우고 양말을 신으면 그 안에서 이게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딱 일어나서 양말을 벗고 비닐을 벗기면 발이 촉촉해지고 각질이 보들보들해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있던 엄지 속에 있던 발을 이제는 양지로 꺼내어서 햇빛도 쐬고 또 다양한 흙 냄새도 맡고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하면서 발을 더 사랑해 주시면
몸 전체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주 황성공원에서 습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